사람들 사이에서도 혼자라고 느껴지거나 홀로 있기에 더 외롭다고 느껴질 때,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이 더 사무치게 추운 이 연말. 안녕하세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은 맑음이 DJ 유나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의 내 마음은 맑음, 셜츠가 참여한 찬의 노래 겨울공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였죠?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무려 3주간 손꼽아 기다렸던 크리스마스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믿고 계신 종교와 가치관에 따라서 다들 다른 하루 보내셨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오기 전까지는 엄청 설레하다가 막상 당일은 조용하게 지나가는 거. 저는 바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호들갑을 떤 것 치고는 집에서 가족끼리 오붓하고 또 조용하게 보냈는데요. 사실 뭔가 특별히 하기에는 날이 너무 추워서 어디에도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겨울이 추운 거야 당연하죠. 추운 계절이니까. 그렇긴 해도 근래에 이 한파 때문에 다들 고생이실 텐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내시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외출할 때 그때마다 완전히 얼었다가 실내에서 다시 따뜻하게 녹았다가를 반복하면서 거의 동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육질이 탄탄하고 쫄깃해지는 동태랑 다르게 저는 양볼이 시뻘겋게 터지는 홍조만 올라왔다는 이 슬픈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나 겨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 분위기가 풍기는 노래들, THE, 더 겨울이라는 주제로 플레이리스트 준비해봤고요. 제가 준비한 노래들이 추울 순 있지만 쓸쓸하지만은 않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입니다. 제 근황 토크는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시간. 오늘의 나를 안아줘에서는요, 허영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허영심, 어떤 이야기 가져왔는지 노래 듣고 계속 해볼게요. 이강승의 노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이강승이 부른 노래,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할 거예요.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내 마음은 맑음,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에서는 허영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허영심, 허영이라고 하면 잘 와 닿으시나요? 저는 사실은 조금 멀게 느껴져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해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거칠해 같은 허영심 뭐가 있으신가요?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중에는 허영에 가까운 사진들 많죠.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밝은 표정을 짓고 전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형편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빚까지 내서 외제차나 명품을 걸치면서 플렉스하는 자신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허영심, 물론 저도 있습니다. SNS에서 문제가 되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지적 허영이 있는데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아들러 심리학의 해설서라고 볼 수 있는 도서 기시미 이치로의 아들러 성격 상담소에서는 허영심을 실제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실제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싶은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욕심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지적 허영심이 있는 저는 이 책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하는 내내 마치 뼈를 얻어맞는 기분이었는데요. 허영심 파트를 다 읽었을 땐 살까지 탈탈 털려서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한 가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건 허영심이라는 건 모두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기시미 이치로는 다만 개인의 한정된 우월성 추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우월성 추구와 열등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노래 듣고 계속할게요. 로코베리의 흰 눈이 내리면 넌 올 거야 입니다. 로코베리의 노래 흰 눈이 내리면 넌 올 거야 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에서는 허영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도서 아들러 성격 상담소를 통해 허영심이란 실제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싶은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허영심과 다르게 문제가 되는 허영심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까치발을 디딤으로써 성공과 우월성을 얻으려는 것은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감정은 오히려 열등감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더 뛰어나 보이지 못하면 오히려 주위를 깎아내려서라도 자신이 더 우위에 서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왜 주위에 이런 사람 한두 명쯤 보거나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잘난 척이 하고 싶으면 자기가 잘난 거 그것만 말하면 될 텐데 모임 같은 곳에서 아니면 단 둘이 있더라도 꼭 약해 보이는 사람을 콕 집거나 아니면 눈앞에 있는 나와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꼭 나니까 이런 거 말해주는 거야.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거 말해주겠니? 라면서 상대를 위하는 척 단점만 늘어놓기도 하잖아요. 물론 정말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 자기 허영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보통 공격에 가까운 지적일 뿐인 거죠. 또는 부하 직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꼭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혼내면서 그걸로 인해서 타인의 존경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모든 경우는 뭐랄까요? 대단해 보이거나 무슨 존경심이 생긴다기보다는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같은 네, 그런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아들러에 따르면 이걸 가치 저감 경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가치를 끌어내려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경향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인이나 회사 사람들이면 피하면 그만이고 최대한 접점을 줄이면 그만인데 가족인 경우 골치 아픕니다. 특히 가족에게 이러는 사람들,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 가족이니까 이런 나도 받아들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는다는 거
거기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좋아서, 나라고 당신과 있고 싶어서 가족이 된 건 아닌데 말이죠. 네, 잠시 흥분하면서 이야기가 다른 길로 샜는데요. 그렇게 잘나 보이고 싶고 위에 서고 싶다면 당연히 허영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 좋아할 것 같지만 기시미 이치로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숨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은 인정 욕구가 강하고 또 그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자신이 뛰어남을 무리하게 과시하려다 보니 늘 긴장감 가득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열등감이 가득한 걸 숨기려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늘 지쳐있다는 거죠. 혹시 나도 그런 경우인가? 생각하시는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해볼게요. 샘킴과 로꼬가 부른 Thinking About You 들을게요. 내 마음은 맑음에서 들으신 노래 샘킴과 로꼬의 Thinking About You 였고요. 오늘은 첫 번째 코너에서 허영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너 초반에 잠시 저는 지적 허영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똑똑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난 척,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끼어들고 싶고 그런데 다행히도 아주 정말 다행히도 아들러가 설명하는 그런 경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제가 단순히 똑똑한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멋있잖아요. 아는 거 많은 사람들 또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거나 하지 않나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어쩌면 제 지적 향상심, 똑똑함에 대한 동경이 학력 컴플렉스에서 기인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학교 못 갔고 처음보다 시험도 더 못 봤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조차 느껴지지 않으세요? 원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못 갔다고 표현하는 것 그 자체에서 말이죠. 게다가 제가 대학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 컴플렉스의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미 이치로는요. 여기에 제 완벽주의에까지 일침을 가합니다. 늘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역시 허영심일 뿐이라고요. 늘 잘해야 한다는 것, 그건 오히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신경 쓴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신경 쓰면 반대로 타인보다는 자신만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린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옳아야 하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은 모두 남 탓을 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실패, 좌절, 부정적인 감정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인간은 비로소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 남 탓만 하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거죠. 기시미 이치로는 인생에서 옳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기 문제를 다음으로 진전시켜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공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가둔 채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다는 뜻 아닐까요? 평생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못난 나, 잘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게 첫 걸음이라고요. 그리고 나아가 목표를 정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만약 방송을 듣다가 뭔가 조금 뜨끔한데? 한다면 원하는 방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습자지처럼 얇고 아주 넓은 이 잡지식을 조금은 깊고 더 뾰족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허용이란 거 처음에 말했듯이 무조건 고치고 바꿔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허영심 역시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지만 다만 나의 능력 이상의 무언가를 오로지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것, 그 점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1부 끝곡으로 갓세븐의 미라클 듣고 2부로 넘어가 볼게요.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 첫 번째, 놓친 버스를 보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마음을 다스린 나를 칭찬한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 그날따라 도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같은 시간에 나왔음에도 눈앞에서 버스를 놓쳐버렸다. 버스의 배차 간격은 무려 10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터라 아무 버스나 타고 다른 정거장에 도착했는데 또다시 눈앞에서 타야 할 버스를 놓쳐버렸다. 그렇게 2대의 버스를 놓치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최종 노선의 버스마저 놓쳤을 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내가 타야 했던 버스의 뒷공문이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사고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왜 그랬을까 싶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 말이다. 그런데 한창 생각에 빠지던 찰나 오늘은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소. 이런 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어떻게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겠어? 라고 스스로를 타이르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비로소 만원 버스가 아닌 택시에 오른 편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사람이 치여 피곤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바꿀 수 없던 일을 구분하고 받아들인 나의 용기가 뿌듯했다. 2번째, 지각 없이 한 주를 출근해낸 나의 지속성을 칭찬한다. 이번 주도 벌써 한 주가 지났다.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나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에 일찍 출근했다. 차를 갈아타야 하다 보니 첫 번째 버스를 8시 5분 이전에 타면 8시 40분에 도착하고 8시 10분에 차를 타면 9시 넘어서 회사에 도착하다 보니 나에게 어떤 선택권은 없었지만 그래도 매일 지각 없이 출근을 하다니 이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가. 나뿐만이 아니다. 이런 본능에 반하는 일, 출근이라는 본능에 반하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매일같이 해내온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 회사 가기 싫다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도 도망치지 않고 일하는 그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 한 주 하루도 빠짐없이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을 지킨 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직장인과 자영업자, 사회생활을 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싶다.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2부 첫 곡으로 솔의 메리 메리 들으셨고요. 저 DJ 유나의 칭찬 일기까지 연달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일기는 마음가짐과 물리적인 행동에 대한 일기 한 개씩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칭찬해주고 싶은 거, 저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거 한 개 더 있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저 자신 그리고 여러분께 드렸던 한 주간의 셀프 미션이 철분제와 영양제 챙겨 먹기였는데요. 영양제는 그럭저럭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지만 요즘 웬일인지 참 어지럽길래 철분제는 꼬박꼬박 챙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방송에서 PMS 얘기했을 때 철분제를 생리기간 전으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때문일까요? 이번에 정말 저는 생리통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틀 아니면 3일에 걸쳐서 6알, 많으면 정말 많으면 8알까지 약을 먹어야만 했다면 이번에는 반이나 줄어든 3알로 거뜬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1일하고 반나절? 그 정도만 아프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속는 셈 치고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우리 재산이 그렇게 되긴 힘들 수 있겠지만 보기엔 별거 아닌 것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게 일상을 방해한다면 정신과에 가는 게 최고인 것처럼 몸도 어딘가에 안 좋은 곳이 있다면 병원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거 있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안 좋기는 한데 그런데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고 그럴 때에는 영양제 챙기고요.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셀프 미션은 다가올 새해를 준비된 상태로 마주하기 위해서 새해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것. 그게 미션이고요. 앞으로 남은 일주일간 일단 새해 원하는 것 다 적어보고 우선순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올해 이것만큼은 이루고 싶은 것, 그 많은 것 중에 2-3가지 정도 골라서 너무 빡빡하지 않게 상세한 계획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 한 주 계획 잘 세워서 다음 주에 제 목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도 부디 새해 목표 세우셔서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 또 남은 올해도 부디 건강하게 제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의 작은 바람, 소망을 담아서 추와 조지가 부른 Dear My Winter 듣고 올게요. 내 마음은 맑음에서 들으신 노래 추와 조지가 부른 Dear My Winter 였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 태어났지만 어째서인지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있기 위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두렵지만 용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로 살아가는 동안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쯤은 용기 내어 보시길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말해보면서 오늘의 올해의 저는 10cm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오늘이 어제가 되기 전에 박효신의 겨울소리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은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은 맑음. 저는 DJ 유나였습니다.